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긴장감을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방침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무부 수출 통제 책임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세 곳에 VEU 제도 폐지와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 제한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VEU 제도란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입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에 한해 VEU 제도를 통해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비 한 대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허가제로 통제하듯 미국도 기술 라이선스를 전략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대중견제를 넘어 동맹국 기업에 대한 기술 통제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새 방침대로라면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장비 제한이 장기화되어 부품 반입이 지연된다면 공정 전환이나 유지 보수에 제약이 생기고 생산 유연성 저하 및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의 리드타임이 이미 1년에서 2년까지 길어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공장 운영에 심각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대중견제를 다층적으로 전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외교와 산업전략 전반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21일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전면 공격한 바 있는데요.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지하 깊숙한 곳 자리 잡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BU-57을 활용해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13.6톤에 지하 약 60m 안반 콘크리트 도관통에 내부를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일반 무기로는 도달 불가능한 이란의 지하 핵 농축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전면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공격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임기 초반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위기의식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 경제적, 정치적 유대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틀 뒤인 23일 카타르 내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1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은 깊은 위기에 휩싸였었는데요. 다행히 6월 24일 트럼프의 휴전 제안 및 카타르의 중재 아래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은 휴전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에 먼저 휴전을 제안했고 카타르가 양국 가운데서 중재에 나서 양측의 의견 합의를 이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의 전면 공습을 감행하는 승부수를 띄운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트럼프는 양국보다 먼저 휴전을 공식 발표해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해 4명이 숨지는 등 군사 충돌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는지 확신할 수 없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빼돌렸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동의 위기는 재발할 수 있어 완전한 종전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점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체는 우리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할 생각임을 시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푸틴은 러시아 병사가 발을 디딘 곳은 어디든 우리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을 전혀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X에서
푸틴 대통령의 냉소적인 발언은 미국의 평화 노력에 대한 완전한 경멸을 드러낸다며 러시아 최고 전범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미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겼던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탈환한 이후 적의 침공을 방지하겠다며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속적으로 공략 중입니다.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